영상을 따로 올릴게요. 오늘 못한 그 수열 문제는 다음 시간에 급수 풀기 전에 뭐 체크를 했으니까 풀고 급수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주 처음 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라 보고, 혹시 아주 처음 친구들은 어디든 영상을 하나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용어로 설명을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자, 책이라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AM부터 이렇게 어디까지 가라, N까지 가지 말고 계속 가라 이 말이 되겠죠. 그러겠지? 그럼 그 전에 우리가 AN까지 가는 것을 뭐라고 했어? SN이라겠죠? 그 SN을 뭐라고 그러냐? 부분합이라고 부른다, 이제. 부분합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를 급수라고 부르고, 간단하게는 그냥 합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원하는 현재 하자는 급수는 이제 무한대까지 이래 되겠죠? 됐어요? 얘를 우리는 표현하기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쓴다. 이게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이 뜻 자체는 뭐야? a1부터 an 지나쳐서 무한대까지 더하라 이거죠. 얘가 공식적인 합에 대한, 급수에 대한 표현이 된다 이거죠. 그렇지? 서구나 이 표현이 뭐라고? 공식적인 표현이라고. 이게 질문 다 이걸로 할 거라고. 이제 책에 따라 쓴 다른 표현도 있는데 이게 공식적인 표현이라고요. 알겠나요? 얘를 우리는 얘가 이렇게 S가 된다면 우리는 이 급수가 S로 수렴을 하겠죠, 일단. 그래서 얘를 급수의 합이라 부르고, 간단하게 그냥 급수 값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급수의 합이라고 부르고 S가 된다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것을 뭐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지. 해본 적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쪼개서 표현을 한다. 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얘를 우리는 직접 계산을 할 수는 없어요. 얘를 직접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는 있을 수도 있겠다. 시그마 n이 n 쓰지 말고 k가 1부터 n까지 가는데 n이 무한대까지 갈 수는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이제. 됐습니까? 그러면 이 값 자체를 우리는 뭐라 불러? SN으로 불렀고, 얘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불렀고, SN은 우리가 뭐야? 부분합을 구할 수 있죠? S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극한을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수렴을 하고 어떤 값이 되면 우리는 이 값을 급수의 값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급수를 계산하는 게 이번 문제의 목적이잖아요. 급수를 계산하는 게 무한대까지 계산하는 게. 알겠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지. 얘를 이렇게 표현해서 부분합에 대한 극한값을 구해가지고 그 극한값이 나온다면 걔를 급수의 합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되는 거예요. 흐름상은.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는 공부를 했으니까 이 표현을 그냥 우리는 합이라는 단어를 쓸 거고, 그 합이라는 단어는 급수의 합 이런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왜? 이제는 SN을 부분합으로 갔으니까 얘를 그냥 합으로 쓸 거고, 가장 간단하게는 라지 S를 쓸 거고, 얘가 공식적인 표현이고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 이겁니다. 이거는 거의 나오지, 중간 과정이니까 별로 많이 나오지 않고, 흐름상 우리는 리미트 SN으로 그 합을 계산을 할 거고, 표현은 다 이렇게 나올 거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우리는 약식 표현을 라지 S로 쓸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우리 핵심 뭐야? SN을 구하자는 이 SN은
뭐 수원 때 다 했던 내용이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급수는 부분합 SN을 구하자는 게 1차적인 목적이야. 한 절반까지 그거에 대해야 됩니다. SN을 구해서 리미트를 붙이자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수열의 합에서 나온 것이 뭐예요? 뭐 등비술 합도 있을 거고 뭐냐 소구 형태도 있을 거고 그러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극한을 계산했더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온 내용이 그 부분 선생님 설명한 게 이 내용이네요. 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SN이 S가 나오면 얘를 S로 수렴한다고 급수의 합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S로 부른다 이런 말이겠죠. 됐어요? 자, 급수하고 수열의 극한관계 이 내용은 상식적으로는 이런 내용이야. 급수라는 것은 계속 더할 거야. 계속 더할 거야. 그러지? 그러잖아. 이제 서건이가 매일 10원씩 주웠어. 불사조야. 문제는 엄청 큰 부자가 돼 있겠지. 그러겠지. 근데 엄청 큰 돈에다 무한대가 됐지. 무한대가 안 된 이유가 뭐겠어? 어느 날부터 손을 못 주었기 때문에 그러겠지. 이해됩니까? 이게 A1, A2 계속 더하면 무한대가 계속 더해지는데 이게 어느 값으로 수렴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가다가 보니까 0으로 가까이 갔다 이 말이죠. 0이 됐으니까 더 이상 변하지 않았겠지. 조금이라도 뭐가 추가가 되면 더 늘어나든 더 줄어든지 한다는 소리겠죠. 생각 상식적으로는 리미트 AN이 0이 됐으니까 수렴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 되겠네요. 알겠어요? 자, 그거에 대한 소수령 시험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명제 중 하나입니다. 급수와 수렴을 하면 일반항은 0이다. 순서 중요합니다. 급수가 수렴을 했다는 것은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됐다 이거죠. 수렴을 했다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가다가 0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AN이 일반항 자체가. 그래야 변화가 없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증명을 하냐?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얘를 우리는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라지 S로 쓰기로 했죠? 그리고 얘를 계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으로 계산하기로 했죠? 얘가 수렴을 했다고 하니까 그 수렴값을 S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S로 수렴을 하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은 뭐가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S가 되겠죠. SN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SN 플러스 1도 S고 SN 마이너스 1도 S가 되는 거죠. 이건 얘기했잖아요. 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반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그러면 우리는 얘하고 얘를 두 개를 뺄 수가 있겠네. 수렴이니까 뺄 수가 있겠네. 그럼 얘가 얼마가 되고요? 0이 되겠죠. 단 n이 얼마다? 2부터. n이 무한대로 갈 거니까 2부터가 형성이 되겠죠. 미식이 뭡니까? 미식이 an 이렇게 되겠죠. n 2부터 여기서 a는 넘어갈 때 2부터 들어갑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된다 이거죠. 이게 소수령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소수령으로 나왔던 문제니까 체크를 여기에 표현이 하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뭐 그 형태가 지금 있으니까 뭐 정리하면 되겠어요. 됐어요? 자, 명제가 하나 나왔으면 당연히 대우 명제가 있겠죠. 당연히 대우 명제가 있겠죠. 그거에 대우가 여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AN이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 이번에 대우가 되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급수를 구하는 순서가 정해졌네요. 급수를 구하는 순서. 왜? 우리가 급수도 하나의 극한이잖아요. 극한값을 계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계산을 하기 위해서 급수의 합을 구하게 이게 수렴한지 발산한지부터 생각을 해야 되고 발산하면 우리는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 리미트 AN을 구한다. 리미트 AN을 구한다. 그러면 리미트 AN이 0이면
진행을 더하는 거고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부터 할 수는 아니면 끝 발산 끝 리미트 an이 0이면 좀 더 진행을 해야겠죠. 얘가 0이면 2번으로 가야겠대요. 얘는 끝.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이거죠. 리미트 an이 0이면 또 진행을 해야 돼요. 왜? 리미트 an이 0이면 수렴한다가 아니라 수렴하면 0이라 했으니까 그게 역입니다. 역. 역은 여기 써놓을까요? 역은 거짓이다. 문제에서 리미트 an이 0이다 하더라도 수렴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 문제 그런 류의 문제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런 류의 문제가 있겠죠. 리미트 a는 0인데 이게 수렴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발산하는 내용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그거는 예시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잘 나오는 문제야.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리미트 a이 0이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갈 거야? SN을 구한 후에 두 번째 SN을 구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구하면 이 값이 뭐가 된다? S가 된다 이거죠. 리미트 SN을 구했는데 거기서 혼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순서 이렇게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류의 문제가 앞쪽에는 포진이 되어 있겠죠. 값을 구하라 가면 웬만한 값이 있는 거야. 값을 구하라 가면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이거 한번 구해볼까요? 합을 구하시오. 일단 뭐 하라 했습니까? 첫 번째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부터 해봐야겠죠. an은 뭡니까? an은 루트 n 플러스 1 루트 n 플러스 1분의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지금 뭐 하는 중이야? 얘가 0인지 확인하고 있는 거죠. 실전에서는 사실 합을 구하라 가면 기본적으로는 수렴하니까 구하라 했죠. 알겠어요? 이건 좀 애매하긴 한데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서술형으로 선생님 만약에 없다 하면 써줘야겠지. 이유로 설명하시오. 그렇지? 있으면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 다음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럼 구하라 하면 될 수 있겠네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 몇 차야 지금? 사수로 하면 1차고 분자는 2분의 1차니까 당연히 n이 무한대로 가니까 0이 되겠죠. 0이 되니까 우리는 얘가 첫 번째를 한 거야. 두 번째로 0이 됐으니까 이제 SN을 구하러 갑니다. SN을 구하러 갔더니 얘하고 얘는 하나의 차이죠. 하나의 차이니까 SN은 첫 번째 항 남았고 마지막 항 남았겠죠. 이렇게 남았겠죠. 계산하면. 그렇지? 그 다음에 뭐 한다? 세 번째로 리미트 SN을 구한다. SN을 구했더니 이게 뭐가 되고 0이 되고 1 이런 순서대로 간다 이 말이죠. 이건 기본 문제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없으면 적어줄게요. 제목부터 갑시다. 여기에는